정법의 인문학을 방송하고 있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정법의 인문학 차원에서 주역 11번째 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데요. 11번째 계를 보니까 요거는 지 의미네요. 그죠? 지. 요거는 천의 의미인데 지천. 쉽게 말해서 위가 땅이 있고 아래가 하늘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이름을 지었냐 보니까 지천 태계로는 태는 태평성대를 의미하거든요. 태평성대를 왜 의미를 하냐라고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태극기가 생각나는데 우리나라 태극기가 주역을 주역에서 어떤 따왔다 그러고 태극에서 따왔다 하잖아요. 태극기가 의미가 대한민국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원 차원에서 이 태극기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왜 지천하고 태극기가 왜 관련된지 제가 하나 살펴봐 드린다면, 제가 태극기를 한번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걸 한번 떼와서 한번 붙여보겠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보면 요거는 삼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거는 하늘을 의미하잖아요. 하늘이고 요거는 이제 땅을 의미하는 의미 세 개 있으니까 땅, 곤 또는 지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설명해 드린다면 땅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이 있잖아요. 그죠? 불. 땅에는 이제 마그마가 있다시피. 그래서 이 땅에 불이 있다는 의미로 요거로 이렇게 이제 주역을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숫자는 3을 의미하잖아요. 삼리화. 그러니까 화고. 그 다음 이제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 저거 있잖아요. 하늘은 이 구름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는 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육감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육감수. 그러니까 땅에는 불이 있고 하늘에는 어떻게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또 물은 어떨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늘은 항상 지향으로 물을 떨어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서로 땅과 하늘이 잘 소통을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로 소통이 잘 되면 태평성대가 오겠죠. 그렇죠? 땅에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고 만물이 창생하고, 만물이 창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이 땅을 내려온다. 그래서 돌고 돌아가니 태평성대를 이룬다. 그런 의미로 여기 천, 지, 건, 곤, 여기 이제 육감수, 삼리화, 이렇게 이제 불을 의미하는 행상으로 보였고, 요거는 뭐냐면 땅에서 불 기운이 올라가니까 붉은 글씨로 양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고, 밑에는 땅을 의미하는 또 물을 의미하는 파란 걸로 대절해서 파란 걸로 이렇게 태극기를 표시를 해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째 개는 지천계는 서로 소통이 잘 되니 뭐라고요? 태평성대가 왔다, 그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태평성대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 되느냐 살펴보는 거니까, 소왕, 작은 것을 가고 큰 것이 왔다. 그러니까 소인진배가 가고 대인, 그러니까 군자 같은 그런 것이 오니 그렇게 길하고, 길하는데 언제부터 원형이정이라 무르익을 때부터 이렇게 소인지대 가고, 소인변은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대는 대인배, 그런 것이 오고 가고 하니까 결국은 길할 수밖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태평성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이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행국을 이제 설명해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중에 이 개가 뽑았을 때 어떻게 될까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사 부분을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제 지천택계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효가 양이 왔네요. 그래서 초구라 했고, 발모여, 이때 발자는 발치한다, 뽑아버린다, 그런 의미네요. 근데 모는 뭐냐면, 이게 모는 이 띠풀 모자를 하거든요. 띠풀. 띠풀이 뭐냐라고 살펴보면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산소에 많이 나는 건데, 이렇게 띠풀 이렇게 뽑아가지고 뽑으면 요 대는 뭐 여러 가지 장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요 띠를 엮어서 뭐 여러 가지 보자기 형식으로 담아서 귀중한 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걸 이제 이 모자가 재미난 거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강신례를 한다 하잖아요. 강신례. 신을 내린다 할 때, 강신례를 할 때 우리가 모사그릇에 술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모사그릇. 이 사자는 모래고 이 모가 띠풀모, 요걸로 먹는다. 그래서 요걸 꺾어서 요 모사그릇에 모래그릇에 넣고 이제 술을 따르면 신이 내린다. 즉 신을 내린다는 의미는 산소에 가서 이 술을 밑에 이제 땅에 따르면 이제 후손들이 왔다 하고 생각해서 귀신이 나타나는데, 이 집에서는 이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사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사그릇을 모래에 이 띠풀을 이제 하나 뽑아서 이렇게 놔두면 이 모사그릇이 되는데, 띠풀이 잘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집으로 이제 집을 묶어서 이렇게 놔두는 행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자는 같을 여자, 뭐 먹을 여,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꼭두선이라는 꽃도 있습니다. 꼭두선이 꽃. 꼭두선이 뭐냐면 이런 생긴네요. 꼭두선이가 꽃같이 생겼나요? 뭐 네 마디에 이렇게 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같이 띠풀과 꼭두선이를 발췌해서 이기휘, 휘는 무리 희자거든요. 그 무리로 치, 이거는 치는 이 일자는 정자인데 친다는 의미로 있잖아요. 뭐 정벌을 한다 할 때 그 정자인데, 정벌하면 뭡니까? 가져야 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 있잖아요. 정벌하는 목적이 그냥 강화가 뭐 때려 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에서 가진다라는 의미는 그런 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에서 좋은 시를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또 훗날에 어떤 것을 대비해서 이 띠풀이라는 것은 아까 소도 잘 안 먹고 그런 음식인데, 나중에 정벌을 하러 간다든지 그때 미리 대비 모양으로 잘 준비를 해놔라. 태평성대로 하더라도 남들이 잘 사용하지 아니한 이런 것들을 잘 묶어서 잘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전쟁하러 갈 때 말먹이를 이용하던, 밤에 또 뭐 여러 가지 겨울에 여러 가지 연물로 쓸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연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가 이런 물자를 쓰면 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연물이라는 뜻은 소 먹이를 연물이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제 연물을 주라, 연물을 주라, 뭐 그런 의미인데, 연물을 할 때 이런 여자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효는 이제 태평성대가 오래오래 지속되려면 나중에 어떤 상태도 될지 모르니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어라, 그렇게 하네요. 두 번째로 보니까 태평성대 하더라도 뭐를 미리 해놔야 되냐면 포황, 포자는 포섭한다는 포자고, 황은 어떤 의미냐면 거칠 황자잖아요. 미리 이제 나한테 거칠게 대했던 그런 사람들도 나의 적도 잘 포섭을 잘 해놔라. 용빙하, 빙자는 건널 빙자거든요. 건널 빙자.
이니까 맨손으로 걷는다. 하, 물화. 이 물자는, 자, 물화자는 강이라는 의미인데, 중국에서는 대문화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양자강을 대문화라 표현하는데, 중국에서는 뭐, 강도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 제일 큰 것을 강이라고, 두 번째를 하,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마치 큰 강을 건널 수 있는 용기를 쓰라. 용기를 길러 놓아라.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또 태평성대에서는 또 뭘 해야 되냐면 불화유. 하자는 떠나갈유. 떠나간다. 멀다. 멀리 간다. 그런 멀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임금님이 죽는 것을 성화한다 하잖아요. 성화. 그때 하자가 바로 요 하자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간다. 멀리 있는 그런 것들 유기한다. 불. 그러니까 멀리 있는 친구도 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네요. 그냥 평소에 우리가 네 가지 태평성대 할더라도 평소에 네 가지를 해야 될 것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또 뭐냐면 보니까 이 북망이네, 북망. 북망. 북망은 뭐냐? 붕을, 친구를 잊어버려라. 이때 붕당이라는 의미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색색당파할 때 붕당. 그런 것들을 잊고 어떻게 해야 되니? 이 덕자는 얻을 덕자가 아니고 중국에서는 데이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같은 친구끼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중 이때 오는 뭐 방향을 의미합니다. 어조사 오자인데 방향 중도로서 행해야 된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중도로서 행해야지 내 사실이 사욕에 입각해서 의사결정하지 말라. 즉 네 가지 평상시에 덕을 갖춰 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와 반대되는 사람도 포섭할 줄 알고 용기도 길러야 되고 멀리 있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끼리끼리 놀지 말고 항상 중도로 행하라. 미래 다 대비하라고 그런 뜻이네요. 그다음 무피라. 팽팽한 것이 없다. 어떤 팽팽한 게 없다고요? 무피. 피는 이제 이 경사피자거든요. 경사대지에 없는 그런 팽팽한 것이 없다. 뭐 아무리 팽팽한 것도 약간의 기록이 있다. 그런 의미네요. 그렇죠? 무왕불부. 무왕 가버린다. 돌아간다. 돌아감이 없다. 무엇을 돌아가냐니까 불부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회복한다. 불부 그러니까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가면 또 오면 또 가고 그런 형성입니다라고 그러네요. 그런 형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의 평상시에 요거는 행동으로 보였다면 요거는 나의 정신세계 세계관을 그런 이념을 그는 가지라는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세상사 어느 하나도 이 경사지지 아니한 것이 없고 또 가더라도 돌아오지 아니한 것이 없고 그러니 어떻게 되니 난정 원영이정 끝을 의미하네요. 어려움이 끝까지 나한테 또 뭐 태평성다 하더라도 나한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경우에도 무구 나한테 허물이 없다면 물휼 걱정휼자라거든요. 걱정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와 같이 무평무피 무랑물부의 자세로 간다면 비록 어려움이 잠시 있다 하더라도 내한테 허물이 없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부, 믿음으로써 항상 가지고 있으면 우식, 식방량으로 항상 복이 있다. 먹을 것이 항상 있다라는 것은 항상 내한테 태평성대가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니까 편편불분이에요. 편편은 새가 훨훨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새가 훨훨 하늘 높이 있는 그런 의미예요. 부자가 아니네요. 새가 펄펄 날아갈 수 있는 하늘 높이 정도의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기부 그 이웃 이기인이네. 이기린 그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불게 경계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이분 믿음으로써 경계하지 아니한다. 즉 내가 크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내 항상 믿음을 두고 경계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지내라. 그런 뜻이네요. 그래야 내가 태평성대 오지 태평한 성대의 상태 계속 유지하지 이웃을 자꾸 등한시하고 그렇게 하면 내한테 진정한 이 평화가 올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웃을 잘 함께 잘 지내야 내가 비록 부자야만 이웃한테 베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웃을 항상 살펴볼 수 있고 이웃을 경계하지 않냐고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열어놓는다. 그렇죠? 이웃을 믿는다. 믿으니까 내 마음을 열어놓는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평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6, 5가 나오네요. 6, 5는 아까 요 6, 4는 6 그러면 아까 말한 여기 음이 왔네요. 그렇죠? 음이니까 6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니까 제얼기매네요. 제얼기매. 제얼기매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 첫 번째는 주나라에 우리가 하은주 하잖아요. 하은주 하은날의 마지막 왕이 주잖아요. 주가 폭군인데 마지막에 주의 아버지가 제얼이라 하네요. 제얼. 근데 제얼이 귀자는 귀가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시집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얼 왕이 누이를 시집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나중에 제얼이랑 관계되는 또 주에게 나중에 걔도 또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집을 보냈는데 어떻게 시집을 보냈냐면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보냈대요. 평범한 사람한테 보냈다. 아주 옷차림도 공주처럼 그러지 하지 않냐고 아주 평범하게 보냈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지다. 이건 복지지, 행복할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평상스럽게 잘 제얼이란 왕은 어떻게 보냈다고요? 검소하게 보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웃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자기 누이 동생을 그렇게 시집을 보낼 정도로 이웃과 함께 잘 보낸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복지 실천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웃과 함께 내가 돈을, 어떤 재산을 나눠준다는 거. 그렇게 해야 그 자체가 복지이다. 그렇게 하니까 원기이다. 이때 원자는 크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길하다. 뭐 처음부터 길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경주 최씨가 부자가 지속되었던 그 시절을 보면 부자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 땅을 사지 말고 항상 곡식을 나누어서 많이 베풀어라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바로 제얼김의 이지원기라는 뜻이고 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얼이라는 말은 제는 황제잖아요. 황제. 어른 아벌 관계에 있어 제 황제 따지면 뭐 넘버 2 어느 정도 되네요. 넘버 2한테 자기 누이를 시집을 보내라. 그러면 인척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이죠. 인척관계 맺으면 뭐 나중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더 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해석하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로 반대로 내가 황제라 하더라도 제월 왕이 겸손하게 자기의 누이 동생을 이렇게 이웃에 시집 보낼 정도로 경계하지 않냐고 잘 지냈다. 그런 뜻을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상륙 마지막에 맨 위가 음이 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성복왕, 성이 복, 다시 복, 엎드릴 복자, 뭐 다시 회복할 복.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네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황 쪽으로. 황은 해자왕인데
해자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런 거 잘 없는데 일본의 성들 가보니까 이게 성이 있고 성이 있으면 그 성 옆에 요게 이 물을 파놨다라고 해요. 그런 거를 이제 이 해자라고 합니다. 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길이 있으면 이제 출입문로가 있으면 가면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든 한 번에 쳐들어 못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네요. 여기는 물용사. 이 사는 군대에서니까 군대를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우리가 보니까 태평성대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면 물용사 힘을 쓰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50대 여자들이 계속 자꾸 우울증 빠지고 하는 이유가 50대 힘이 빠지잖아요. 40대까지 기운이 넘치던 것을 힘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지혜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이 해자 쪽으로 무너졌다 하더라도 물용사 힘을 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업 고명. 업은 뭐냐면 이 여기 자업인데 업을 어떤 뜻이냐면 고을업자잖아요. 고을이니까 자기 옛날 고향에 가서 알려라. 자기 고향에서 알려라. 그러면 얘가 잘 베푸고 나왔으면 자기 고향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도움을 청해라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요거는 업에는 자기 자신한테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합니다. 정린 그렇게 하면 끝내 어떻게 해요? 인색하다 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 고을에 가서 등등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잘 베풀지 않았으니까 끝내 자기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인색한다, 전략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이 인색한다, 아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왔다고 하더라도 힘으로 나대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내 물건을 잘 아껴 잘 써라. 그러면 태평성대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뜻으로 저는 풀이하고 싶습니다. 효서 부분을 잘 보셨네요. 그렇죠. 이제 결론적으로 주역에서 말하는 거 보면 태평성대가 오려면 소인배가 가고 대인배가 오면 그렇게 태평성대 오고 그러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태평성대가 왔다 하더라도 나중을 항상 태평성대가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해놔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이 모여라도 하더라도 예, 띠풀이라도 그런 걸 미리 대비를 잘 준비를 갖추고 그다음 세계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갔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아니한 감이 없고 아무리 팽팽한가 하더라도 언젠 이 경사진거 없으니 세상사 다 두루두루 불평 무사하게 잘 한번 살펴보고 또 나만 잘 사게 하지 말고 이웃도 내가 크게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웃을 잘 살피고 제월 왕이 자기 누이 동생을 그 핑맨으로 시집을 보냈던 이웃도 항상 그렇게 교제를 해야 항상 태평성대가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또 많이 어려운 상태에 왔으면 이 성곽이 무너지던 내한테 어려움이 왔으면 나 자신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략을 하다 보면 결국은 태평성대는 다시 오고 지속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나요. 읽어보니까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또 이제 이런 이제 말씀드리고 이런 이제 개가 나왔다. 아까 말한 대로 지천개잖아요, 그죠? 지천개는 지는 이 팔을 의미하고 천은 하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를 뽑고 두 번째 이제 8을 뽑으면 어떻게 했나요? 바로 태평생대 개이니까 사업 만약에 주식을 투자를 했다 오늘 해야 된다면 이런 깨가 났다면 해야 되고 또 연애를 뭐 중매를 보러 간다면 오늘도 이런 깨가 나면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한번 일을 잘 하다가라도 또 어떤 수익을 생기더라도 또 미래에 또 대비해서 미리 조금씩 모아두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의 하투를 보면 이 구가 나오면 가보고 나오잖아요. 다 좋다 하잖아요. 그죠? 다 원리가 바로 이런 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사람이 이제 조물조금 만드는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우스갯소리지만 한번 여기는 음이잖아요. 구멍이 2개고 구멍이 2개고 밑에는 이제 하늘은 구멍이 3개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목구비 위에 눈이 2개, 코가 2개, 귀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코가 있고 귀가 2개, 위에 다 구멍이 2개잖아요. 밑에 어떻게 입이 하나고 그다음 소변, 대변 보는 게 각각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다. 그러니까 지천계가 바로 이런 의미로 형상을 지었다라고 뭐 우스갯소리를 해보는데 그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또 주역 2의 차원에서 태평생대가 왔고 또 지속되려면 저는 2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편안한 상황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 2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내가 말을 하더라도 이웃의 말을 하더라도 이해를 되게끔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내 앞에 어떠한 것도 왔더라도 다 상대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 내한테 이익되기 어떤 내한테 복을 주기 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저희 개인적인 일인데 어떤 일이 있으냐면,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체조 단전호흡을 하고, 또 단전호흡 하는 사람도 수영도 곁들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하러 가는데 우리 동네 수영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있고, 이제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후문이라 할 수 있고, 여기 정문이라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주차를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는데, 주차를 여기 하고 보니까 요 사람이 출입구 앞에서 강사가 담배를 뿜뿜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늦었으니까 요리를 가지 않냐고, 요리를 가려고 하니까 강사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으로 지는 뭐 출입을 하면서 왜 나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불을 끄고 이렇게 갔죠.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영장에 직접 안에 가보니 어떤 형상입니까? 요 출입문은 요 수영하는 사람들의 비상구더라고요. 만약 무슨 일이 있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이 들어갔다면 월 수영장은 탈의를 하고 수영복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런 상태로 내가 수영장에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결론 여기서도 내가 깨달을 수 있던 거는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말은, 내가 말한 대로 이해되게끔 말하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만 있으면, 여기 가면 문 열고, 예를 들어서 고객님 들어가면 바로 어떻게 수영장 나옵니다. 수영장 나면 다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탈의를 하려면 또 키를 받아야 또 해야 되니까 번거롭지 않을까요? 돌아가면 바로 키 받고 들어가면 편합니다라고 그 한마디 했으면 그러세요 하는데,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상대를 이해 못게끔 그냥 가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죠? 그처럼 가정에서나 친구 간에 말할 때 상대방이 이해되게끔 말을 해라. 내가 상대방을 이해되게끔 말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말 안 한 것보다 못한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말했는데 상대방이 화를 낸다. 그것은 내 상대 탓을 하지 말고 내가 상대를 설득시키지 못했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이해되게끔 얘기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이와 같이 이해 안 되는데 운기가 만약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낭패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결국 상대방이 이제는 내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대 입장에서 내가 말을 듣는 나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라고 말했으면 좋겠다고는 기대하지 말라. 상대가 말하는 상대방이 근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기, 나의 근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상대가 말하면 1차적으로 받아 놓아라. 다 상대가 말하는 것은 그 시간에 10살이면 10살 동안에 어떤 보고 듣고 들은 게 있고, 30대가 말하면 30대가 듣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놓고 놓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 반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와 같이 태평생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저는 두 가지만 더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말할 경우에는 상대 이해되게끔 하고, 또 두 번째는 다 상대가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 다 배울 것이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내 앞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은 다 나의 공부거리로 삼아 내가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지. 내가 그걸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놓으면 내 마음이 행복하다. 태평성대라는 것이 물질적으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마음도 그런 것이 다 갖춰져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 태평성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11번째는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반대에 항상 짝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다행히 이제 요 순서가 바뀌어도 순서는 동일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천이고, 요거는 지. 다음에는 12번째 개는 천지개가 되겠네요. 천지개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